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의 여러가지 소식들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이런 소식들을 좀 읽어보면서 느낀 점은 참 일론 머스크는 많은 거를 없애버리고 싶어하고 좀 단순화하고 싶어하고 생각보다 경쟁사들이 또 금방 쫓아올 것 같이 보였는데 이게 좀 알아보니까 또 이게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들을 좀 업데이트 해볼까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미친 게임스탑도 잠깐 업데이트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제 유럽에서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이제 6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한 스테이션당 그 평균 포트 수가 가장 많은 전기 충전소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스테이션당 갖고 있는 포트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 1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지금 6,000개의 포트가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유럽이 미국 다음으로 많았는데 지금은 뭐 워낙 중국에서 미친 듯이 확장을 하니까요. 중국이 거의 1,000개 가까이 되죠. 스테이션 수가. 그러니까 거의 중국도 10,000개 가까이 깔아갑니다. 10,000개 이상일 겁니다. 중국은 그 한 스테이션당 평균이 뭐 10개 이상씩 가니까요. 현재 미국이 스테이션 넘버는 1등입니다. 근데 잘하면 중국에도 이제 추월당할 수도 있는데 테슬라는 이렇듯 열심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사 그 마지막에 보면 이 아이오니티가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스케일업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럽에서 다른 이런 소형 르노 조이라든지 그런 작은 해치백들이 그러니까 약간의 동네 마실용 느낌의 차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아무래도 이런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배터리 용량도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속 충전 시장이 있어서 테슬라가 참 전 세계적으로 진짜 압도적이라는 게 그냥 차이가 이게 좁혀질 듯 말 듯 좀 좁혀질 것 같으면 이렇게 테슬라가 확 도망가는 느낌이 충전 인프라에서도 들리고요. 지난번에 리비안에 대한 그런 충전 소식들 이런 것들을 제가 업데이트 해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경쟁사들이 이제 많이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도 비롯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깔겠다라는 플랜만 지금 나오는데 그게 지금 바이든 정부의 그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연관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돈 좀 주세요 이러는 거죠. 이제 급속도로 특히 친환경을 외치니까 분명히 전기차 충전소도 어느 정도는 자금이 투여될 것 같은데 이런 장밋빛 플랜을 내서 돈을 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연관돼서 들었고요. 현 정부의 기조는 만에 하나 저도 솔직히 요즘 돌아가는 사정들 그런 unemployment rate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미국 경제가 회복될 듯 안 될 듯 하는 모습이 있어서 저는 그 페드의 파월 의장의 말씀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런 정부기관들의 이야기는 일단 표면적인 뒤에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일단 꽤 신뢰하는 편이고요. 현 정부의 생각은 만에 하나 그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금리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세금으로서 어쨌든 시중에 풀린 자금을 흡수하는 게 목표니까요. 아마 세금을 올려서 그 자금을 좀 흡수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진정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튼 이 인프라스트럭처는 테슬라가 역시 짱인데다가 이 경쟁사 이야기로 좀 이따 제가 폭스바겐의 ID4 리뷰도 살짝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그 리뷰가 와닿았던 거는 그 리뷰하시는 분이 이분이 제가 갔던 데를 간 게 아닌가 지금 업스테이트 뉴욕 쪽에 놀러 가서 이제 리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지적했던 부분이 고스란히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상 깊어서 이 얘기도 좀 할까 하는데요. 지금 이제 막 미국에서 이제 ID4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리뷰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생각 외로 그렇게 임팩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이제 리뷰한 요점이죠. 그러니까 배터리 팩이 꽤 큼에도 불구하고 EPA fuel economy가 별로 안 좋죠, 이게. 그리고 이 폭스바겐이라면 빌드 퀄리티가 좋아야 되는데 좀 너무 원가 절감한 티, 좀 조악하다는 평도 나와서 이것도 좀 의외였습니다. 근데 다른 리뷰들을 보면 미국에서의 평은 유럽이나 다른 부분들의 의견들은 좀 호의적이긴 한데 미국에서의 평은 대체적으로 썩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 이분이 저 업스테이트 뉴욕 가서 충전소를 못 찾아서 제가 그때 그 레치워스
테슬라도 여기 타이트하다,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아예 없어서 가면 힘들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도 가셨다가 그 주변 어딘가 가신 것 같은데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없어서 힘들게 차지 포인트로 7.4kW로 충전하다가 천천히 왔다라는, 여기 뭐 DC 패스트 차지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이분이 실제로 테스트해보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없거든요. 그리고 속도도 그다지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전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인테리어의 조악함 정도, 너무 원가 절감한 티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만 불짜리 차에는 걸맞지 않다. 뭐 물론 이 차의 이제 장점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텍스 크레딧을 이제 못 받죠. 너무 많이 팔아서. 근데 폭스바겐은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뭐 그걸 감안하면 가격은 매우 경쟁적이나 이런 게 좀 의외였고, 그리고 이게 겨울에 테스트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비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환경도 안 좋은데 별로 이제 거리를 못 갔다는 리뷰가, 생각외로 이 날씨가 추워지면 ID4도 별수 없이 굉장히 주행거리가 매우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가뜩이나 충전 환경도 부족한데 주행거리도 이게 많이 좀 부족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뉘앙스의 리뷰를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경쟁자들이 조금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그에 반해서 테슬라는 굉장히 이 에피션시가 굉장히 좋죠. 이 모델 3인데 모델 3의 전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EPA 넘버고요. 물론 EPA 넘버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똑같은 그 랩 환경에서 똑같은 온도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저는 EPA를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주행거리 테스트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EPA가 제일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기왕 이 전기차 주행거리가 나온 김에 에드먼즈에서 또 아주 재미난 테스트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에드먼즈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에드먼즈의 테스트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EPA와 달리 아주 컨시스턴트한 인바이러먼트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면은 영상도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보면은 이 온도가 다 제각각이고 추운 날 테스트하고 뭐 어떨 땐 따뜻할 때 테스트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다지 믿진 않지만 필요한 정보만 얻으면 되겠죠. 재미난 테스트가 뭐냐면, 자, 전기차에서 인디케이터가 주행거리가 이제 남은 앞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0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냐를 테스트했습니다. 이게 참 재밌죠. 보통 휘발유 차량, 우리가 내연기관 차를 타게 되면 0이어도 그게 바닥이 나도 사실은 안전상 버퍼 때문에 어느 정도 더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입각해서 전기차도 테스트해서 참 재밌어서 이건 가져왔는데, 참고로 에드먼즈가 왜 이런 테스트를 했는지도 좀 알 것 같긴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에드먼즈 얘기를 또 살짝 다시 알려드리면, 에드먼즈가 굉장히 만행을 저질렀죠. 주행거리 테스트 하는데. 왜냐면 테슬라는 권장하는 충전량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갈 거 아니면 100% 하지 말라고 하긴 하죠. 그래서 90%만 충전하고 다른 차들은 100%를 충전하면서, 그래서 주행거리를 발표해서 테슬라 주행거리가 EPA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행거리 좀 업데이트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테스트도 같이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하게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바닥이어도 더 제일 많이 갈 수 있었죠. 반면에 포드 마기가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이 ID4고 테슬라 차량들이 다 상위권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에드먼즈도 이번에 테스트하면서 굉장히 좀 당황했는지, 왜냐하면 굉장히 테슬라에 비판적이거든요. 친내연기관 회사들 쪽이라서. 그래서 나름의 이제 해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1등한 이유가 이게 21년형이어서 이제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배터리가 아주 새 거라서 의외로 많이 간 것 같다. 근데 포드 마기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달리셨지만 이것도 2021년인데, 그리고 2020년 모델 Y 퍼포먼스에 비해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효율이 좋은 건지 버퍼를 많이 가졌는지 여튼 테슬라가 좀 더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점과,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이 승차감, 그리고 국내 이런 유튜브를 보니까 현재 테슬라 모델 Y의 시승차가 20인치 퍼포먼스 타이어가 끼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승차감이 좀 딱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유명 유튜버분께서도 타이어와 휠 사이즈가 승차감에 미치는 요인이 크다고 하신 것 같은데, 모델 Y의 20인치 타이어로 승차감을 논하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제 의견도 덧붙입니다. 참고로 저는 모델 Y도 갖고 있는데 제 모델 Y는 19인치입니다. 19인치 타이어로 그 가격대에 승차감은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근데 이제 댓글에서 비판적인 포르쉐 제가 타이칸도 시승하고 왔었죠. 그리고 이제 승차감이 비교를 했는데 포르쉐 타이칸은 14만 불짜리 차였습니다. 제가 시승한 건. 14만 불짜리 차여면 승차감이 매우 좋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요인이 그때 의견은 다 포함된 의견과 여튼 승차감뿐만 아니라 이런 주행거리에 있어도 변수가 참 많다라는 점, 이런 타이어와 휠 사이즈도 좀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컨시스턴트한 그런 실험을 하는 EPA를 가장 신뢰하고, 역시 EPA에서도 테슬라의 주행거리는 탑급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윗으로 옛날 프로토타입에는 사이버 트럭에 도어 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트윗에는 아예 도어 핸들을 없애버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3월이 좀 있으면 다 지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테고, 그때 아마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딜리버리, 이런 저는 굉장히 높은 딜리버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소식들을 아마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할 것 같은데, 지금 또 모델 S의 리프레시 영상을 보면은 이 드라이버 셀렉터도 테슬라는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테슬라는 뭐지 아이폰처럼 자꾸 포트를 없애는다는, 참 아이폰과 많이, 애플과 많이 이렇게 비견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로드스터 역시도 문짝을 이 터치로 여는, 그러니까 전기차는 아무래도 공기 저항을 줄이고, 뭐 물론 원가 절감도 있겠죠. 뭐 그런 면들 때문에 이렇게 도어 핸들과 드라이버 셀렉터도 없애고, 결국은 자율주행차로 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다 이런 것들이 부차적인 거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는 추세겠죠. 그럼 또 이런 분들이 또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안전성, 참 그렇죠. 안전성 문제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런 변화되는 모습에 또 거부를 하긴 힘든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소방관들한테 더 전기차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테슬라가 이게 선두주자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이런 비판이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포드 마기 역시도 핸들이 요상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이게 지금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회사 차들도 결국 많이 팔게 되면은 다 겪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테슬라의 추세는 아예 도어 핸들도 없애고 드라이버 셀렉터도 없애고 이걸 터치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문짝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미 모델 X는, S와 달리 X는 이제 완전 터치식인데 자동으로 열리고, 그런 기능은 참 이제 부러워서 저도 관심을 가게 되는데, 겉모양은 똑같지만 이런 인테리어 업데이트 때문에 수요가 견고한 거에 대해서 요즘 저도 확 와닿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스탑 얘기인데요. 오늘 게임스탑이 무려 이제 50%나 올랐습니다. 정말 게임스탑 주식은 이거는 정말 미쳤다라는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요. 하루에 막 이제 50%가 오르고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등락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숏스퀴즈로만 생기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다른 유명 유튜버 분들도 콜옵션으로 이걸 긁었다라는 표현이 말씀하셔서 저도 궁금해서 그걸 찾아보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어떤 주식에 대해서 콜옵션을 사게 되면은 증권사, 이런 브로커들은 사실 그러니까 도박장을 운영하고 도박장의 피를 먹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중간에 앉아서 소개료만 먹고 싶은 거지 뭐 어디다 이렇게 도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콜옵션을 걸었을 때, 내가 어떤 기간에 어떤 가격으로 주식을 살 권리를 거래할 때 이거에 대한 해지 포지션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콜옵션이 걸리면 그 즉시 아마 브로커는 주식을 몇 주를 아마 그러니까 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르게 되면 그걸 이제 팔아서 주겠죠. 그러니까 콜옵션 하나당 주식을 뭐 10주, 100주 뭐 이렇게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 계속 게임스탑에 대해서 누군가 콜옵션을 걸게 되면 그 기관들은 계속 주식을 더 많이 사야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댓글에서도 그 콜옵션 만기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 만기일이 지나면 당연히 그런 마켓 메이커들은
주식을 팔겠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개인은 그냥 군부를, 그러니까 불만 이렇게 살짝 튀기는 거고, 결국은 시장은 이런 마켓 메이커, 이런 큰 손 기관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좀 실감하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식 상승을 보면서 한번 좀 더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